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7월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줄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이 2.3% 감소했습니다. 삼성은 2, 4분기에 13조 5천억 적자를 봤고요.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는 1, 4분기 3조 4천억 적자에 이어서 2, 4분기에 2조 9천억 적자를 봤습니다. 소비는 전월보다 3.2%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8.9% 감소했습니다. 어제도 상저하고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 경기 흐름의 악화는 뚜렷하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일면에 크게 보도된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국 수출은 2분기가 306억 불인데요. 2017년 수준으로 후퇴했어요. 2017년 2분기에 319억 불 그 수준으로 후퇴했고, 일본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대일본 수출은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주장을 했던 2018년 2분기보다 더 떨어졌어요. 소비도 투자도 수출도 모두 마이너스로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전쟁을 선포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진한 이념전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럴 시간에 경제부터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국토부 장관께 용산 어린이 정원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용산 기지를 신속하게 국가공원으로 만들어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시범 개방을 했고요.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어린이 정원이 국민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개방 부지 현황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짙은 파란색 부분이 어린이 정원을 이 부분을 5월에 개방을 했고요. 이게 어린이 정원이에요. 그 옆에 노란색 부분이 8월에 개방한 분수 정원이고요. 9월에 어린이 테니스장 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용산 어린이 정원은 모든 국민들께 열어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현재 시스템을 보면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예약 확정을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면 예약을 했는데 저런 게 떠요. 예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이런 문자를 받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들어갈 수 없는 시민이 있는 겁니까?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더라고요.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네, 저게 진정서 PPT예요. 저쪽에 보시면 이분들 진정서를 보니까 용산시민회의 대표 김은희라는 분이 진정서를 냈던데 7월 22일 방문한 뒤에 8월 2일 날 다시 방문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신청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갔던 분들이 6명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불어 통보를 받은 거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도 저렇게 불어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안내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우회 방침이다. 이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더래요. 근데 용산서 정복과 형사의 말에 의하면 용산 어린이 정원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게 평온을 해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셔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을 쭉 보니까 이분들이 용산시민정원에 갔다가 그중에 한 분이 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라는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가 봐요. 저 어린이들에게 저거 제공하면서 이제 저 위에다가 색칠하라.
요걸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면 출입이 제한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신청을 해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는 이제 못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용산 마을합창단, 용산 시민연대 이런 데서 활동하는 용산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출입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 대학생 환경 동아리에서 9명, 노래 동아리 8명, 뭐 출입 금지된 대학생들도 3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대학생들이 방문 요청한 날이 7월 11일인데 그 전에 7월 10일 하루 전날 출입 제한 조항이 신설되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도 방문 신청해서 출입이 금지됐는데요. 놀라운 거는 출입 신청서에 기재하는 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게 전부거든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근데 요것만 갖고 어떻게 출입 허가 여부를 판단하냐 이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거 혹시 주민번호, 전화번호만 딱 보고도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다면 이거 혹시 무슨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국토부는 지금 LHA 이거 위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출입 제한 한 그 현황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LH 위탁하고 있어서 우리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LH한테 그럼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우리는 시스템만 제공하고 있어도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난처해 하는 거예요. 이 출입 제한 규정을 만들고 제한하고 하는 걸 LH하고 국토부하고 상의한 적이 있으세요? 장관님. 그 역시 실무적인 부분, 워낙 극히 실무적인 부분이라 확인한 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상당 부분을 무슨 추측 내지는 일부 특정 단체들의 관계자들의 얘기를 갖고 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인권위 제가 진정서 갖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네. 인권위 진정서. 제가 뭐 지금 드릴 말씀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LH 위탁했다고 해도 국토부 장관한테 관리 책임은 있지 않아요. 그런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 규정을. 아니 위탁했다 하더라도 위탁을 준 거니까 저는 국토부 장관이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 잘 모르겠다. 나중에 답변하시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에 알려주시고요. 예,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출입 가능 여부를 관계기관이 정해서 통보한다. 만약 위에서 정한다라고 할 때 그 위가 어디냐? 이거 운영위에서 물어보니까 대통령 경호처 차장한테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시민들 출입시키지 말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차장이 그렇다고 답변을 했어요. 경호처가 시민들의 출입 금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와 관련되어서 시민들을 어린이 정원에 못 가게 한다. 이 대통령 경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거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지나쳐요. 물품 반입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경호와 관련해서 경호처에서 물품 반입 이런 걸 검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정인들은 출입 안 된다. 이거는 좀 지나치고요. 여기가 국민에게 개방하고 특히 어린이들한테 개방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여기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2022년에는 277억 들어갔고 23년에는 683억 들어가고 내년에 예산도 서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관람객이 얼마나 왔나 보니까 개방 이후에 넉 달간 5만 6천 명 왔어요. 그 옆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1년에 153만 명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건 누가 가겠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경호처가 나서고 그러니까. 신원조회 하고 그런다는데 누가 가겠어요. 저는 모든 국민은 불이익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뭐 보고해달라는 말씀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업무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